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어제 LA시 의회가 시내 노숙자들의 길거리 텐트 설치와 야영을 강력히 규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친노숙자 정책으로 일관하던 LA시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만큼 노숙자로 인한 현재의 도시 슬럼화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한인타운 노숙자 실태와 함께 분석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형성돼 온 노숙자 밀집 지역은 이제 LA시 전역으로 퍼져버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슬럼화될 위기에 처한 상황. 한인타운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LA 한인타운 유가와 말리포 사거리, 노숙자들이 설치한 텐트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와 뉴햄프셔 인도에는 노숙자들이 이렇게 텐트를 쳐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사토 인근 공원 앞도 노숙자들이 진 텐트가 인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인타운 거리는 노숙자들의 생활 터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숙자 텐트를 피해 위험한 도로 위를 걷고 있습니다. 마약과 폭력으로 얼룩진 다운타운을 떠나 수많은 노숙자들이 한인타운으로 유입된 상황. 그러면서 같은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텐트가 업소 입구를 막고 상가 주차장,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약물 주사기, 주민들은 물론 등하교 아이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Blocking the entrances to businesses, and so to help our communities, and we as a society need to be able to step in to try to help them, and to help people really get off the streets, but not only get off the streets, but stay off the streets in the future. 오랜 기간 단속 철거보다는 노숙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취지로 약물 치료와 상담, 일자리 교육, 쉘터 등의 지원이 이어져 왔지만 노숙자 텐트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어제 LA 시의회가 노숙자 텐트 설치와 야영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더 이상 지금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Not acceptable. Kids aren't safe walking to their schools. Park areas are no longer areas for families to gather. 시장 서명을 거쳐 30일 이내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원과 학교, 쉘터 인근과 프리웨이 진입로 인근 도로, 주요 교차로에 노숙자 텐트 설치가 금지됩니다. 또 갓길이나 인도에도 텐트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인도 확보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한편으론 여전히 노숙자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일부 시의원들이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시청 앞 시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이번 노숙자 텐트 규제안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포기하는 장기 노숙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까지의 정책은 분명 잘못됐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노숙자들의 인권만 강조하기에는 LA 전체 주민들의 생활이 너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시정부와 의회는 노숙자 지원 정책에서 규제 강화로 정책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방 공무원은 물론 연방기관 계약자들의 백신 접종이 사실상 의무화되고 연방 건물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지금의 델타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칫 방역 실패가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방역 지침을 강화합니다. 연방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정기 검사가 요구됩니다. 군인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은 4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에게 백신 접종은 더 이상 권고가 아닌 의무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We're seeing a spike in COVID cases. They're going up. Why? Because of this new form, this new variant called the Delta variant. This is a much different variant than the one we dealt with previously. It's highly transmissible,
and it's causing a new wave of cases in those who are not vaccinated. 연방 공무원들을 비롯한 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의 직장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연방 건물에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It's about protecting yourself and protecting others. Masking is one defense against the spread of COVID-19.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각 지역 정부와 긴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not fully out of the woods yet, because what is happening in America right now is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Let me say that again. It's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 나아가 각 주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국내 방역 위기가 개선점을 찾게 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인 경관이 한인 경찰서장으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학대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전직 펠팍 경찰관 세뮤엘 김은 현 서장 션 리가 2016년부터 그에게 부당 행동을 했다는 주장으로 지난 21일 버겐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사 패트릭 토스카노와 함께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소장에서는 김 씨 채용 당시 그를 추천한 이 씨는 김 씨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의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커피를 사오게 하는 등 심부름을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김 씨는 이 씨의 친구였던 뉴욕 경찰관의 교통위반 티켓을 무효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는데 이에 이 씨가 분노해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질렀다고 소장에서는 진술했습니다. 또한 소장에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김 씨에 대한 부당 언행이 시작됐는데 2019년 10월 이 씨는 라커룸에서 김 씨가 그를 보고 희죽거렸다며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한국어 이름으로 그를 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이 씨가 부모님 집에 김 씨를 불러 일을 그만두거나 전근을 갈 것을 요구했는데 당시 이 씨가 젓가락을 집어들어 김 씨의 머리를 쳤고 김 씨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 목을 졸리게 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경사와 동료 경찰 등에게 이 사건을 알렸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추후 김 씨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를 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내무반의 조사 후 이 씨에게는 5일간의 정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소송건에 대한 진술에서 이 씨는 소장에 작성한 내용이 이미 예전에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씨는 김 씨가 서장으로 진급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며 김 씨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김 씨와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에게 업무상 문제를 지적했을 때 김 씨 측에서 반발해 갈등이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명예훼손으로 김 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현재 펠팍 경찰서에서 나와 호호커스 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001년 리버사이드 지역에 세워진 도산 안창호 동상이 올해로 제막 20주년을 맞습니다. 기념사업회 측은 20주년을 맞아 도산 기념관 건립과 동상 주변 조경 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는 지난 일요일 도산 동상 제막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올해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명기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총회장을 비롯해 영킴 연방하원의원, 장태한 UC 리버사이드,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장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동상 제막 20주년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올해 동상 제막 20주년을 기념해 기념관 건립과 동상 주변 조경 개선 사업, 도산의 날 기념행사와 차세대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날 이사회에서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사무국과 사업별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을 의결하고 고문과 자문, 신규 임원 영입 안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퍼시픽 시티 뱅크는 어제 2021 장학금 수여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화상 재정 교육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25명의 장학생이 선정됐으며 각각 $3,000씩 모두 $75,000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이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저축과 크레딧, 은행 관리 방법 등 재정 교육도 화상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헨리 킴 행장은 해마다 더 많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수여하고 있다며 선발된 장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이후 재능을 사회를 위해 기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최신 결제 시스템을 소개하는 시연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미은행은 미국 최대 카드 결제 플랫폼 회사 중 하나인 클로버와 함께 다음 달 2일 LA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쇼핑몰 내 지점에서 최신 카드 결제 시스템 시연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은 통합형 결제 플랫폼을 통해 매장 안과 밖은 물론 온라인에서 다양한 대금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리워드 프로그램과 상품권 발행, 매출 재고 관리 등의 부가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한미 비즈니스 계좌를 개설하고 클로버 서비스에 가입한 후 승인을 받으면 휴대용 카드 결제 단말기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주 연속 40만 건대를 유지하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 38만 5천 건을 소폭 웃돌았지만 일주일 전 42만 4천 건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27만 건으로 4주 만에 처음 증가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도 최근 코로나 델타 변이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라고 전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